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스탈 와인을 맡고 있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돼서 뒤에서 촬영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도 안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 주제로 CMA를 제가 안 하려고 했었어요. 사실 제가 리스트를 본 순간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리스트를 가지고 한번 CMA를 해보고 싶다고 삼성점 매니저님께서 부탁을 주셔서, 그래서 제가 한번 반려했다가 다시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일단 뭐 올해 출시가 됐죠. 올해 출시가 됐는데 미슐랭 가이드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뭐 레스토랑 평가하는 거하고 똑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3그레이프, 2그레이프, 1그레이프, 셀렉티드에서 총 94개 도메인이 선정이 됐고요. 그 안에 이제 코트니, 본, 샬로메즈까지 있습니다. 설명에 나와 있어요. 뭐 때루아와 장인 정신을 잘 보여주는 뭐 생산자를 선정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5가지 핵심 평가 방식이 있어요. 재배 우수성, 그 다음에 양조 기술의 완성도, 생산자의 정체성, 그 다음에 뭐 밸런스, 그 다음에 일관성, 이렇게 돼서 나와 있는데, 이제 저도 사실은 부르고뉴를 2006년, 2005년부터 부르고뉴 와인을 마시기 주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보르도 와인들에 제가 한참 빠져 있었고, 보르도, 론 이런 걸 열심히 테스팅하다가 2005년부터 제 사부님이 너도 이제 버건디를 좀 먹어봐야 되지 않겠니 해서 2005년부터 해서 지금 한 22년 정도 마셨고요. 부르고뉴는 제가 처음 간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에 부르고뉴를 처음 갔었고, 그 이후로 해서 지금까지 2013년부터는 크리스탈에 들어왔고, 그 이후로는 1년에 작게는 2번, 많을 때는 5번을 갔고요. 하루에 와이너리를 작게 방문할 때는 하나, 많이 테스팅할 때는 5개를 방문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이 집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변해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2013년부터 지금 2011 빈티지가 출시될 때부터는 거의 매년 배럴 테스팅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이 생산자가 어떻게 스타일을 바꿔가는지를 제가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뭐 1년에 버건디는 제가 작게 테스팅하면 약 한 2,000개 정도 테스팅을 하고, 많이 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할 때도 있는데, 참고로 제 셀러에 가장 많은 와인은 버건디입니다. 버건디가 제일 많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건데, 제가 오늘 나오는 생산자 중에 이 집 거를 셀러링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 5가지 핵심 방식을 가지고 했는데, 반론이 하나 튀어나왔어요. 얼마 전에, 한 2주, 3주 전에 이제 아론 라쇼와 샤를 라쇼를 이끌고 있는 샤를 라쇼가 나는 이 평가에서 빼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원스타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나 이 평가 기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와이너리에서 미슐랭이라고 해서 사람을 받은 적도 없고, 어디에다 와인을 출품한 적도 없고, 테스팅을 시켜준 적도 없는데 왜 나는 이런 평가를 봐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크게 반론을 냈거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쪽지를 주시거나 뭐 전화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 중에 이제 왜 리제베르가 빠졌냐, 아니면 비조가 빠졌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제가 보기에는 아예 와이너리 방문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비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작을 때는 3,000병 만들고, 많을 때는 10,000병 정도 만들거든요. 그러면 와이너리에서도 미슐랭의 탑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본인이 판매를 하고 있는, 비조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18개 수입사가 비조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수입사가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배럴 테스팅을 시켜줘요. 예전에는 사실 비조가 지금까지 명성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 바틀링으로 다 테스팅을 시켜줬거든요. 근데 이제 비조도 가격이 오르고 하니까 어느 순간 꼬라뱅으로만 시켜주다가 지금은 바틀링한 거 잘 안 시켜줘요. 저도 특별한 날이나 비조가 이제 저녁 같이 먹을 때 비조가 자기 마트를 오픈을 해주지, 그걸 빼고는 사실 오픈을 안 해요. 그리고 갔을 때도,
사람을 거의 안 받아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비조가 뜨기 전부터 칠했으니까 제가 9년, 10년에 처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1년에 자주 갈 땐 3번 가거든요. 그 전부터 그렇게 자주 갔으니까 지금도 억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전화해서 그냥. 그래서 워낙 지금은 이제 관계가 좋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분들은 방문이 아예 자체가 안 돼요. 한국에서도 저 아니면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리제 베레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리제 베레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예 개인들한테 와인을 팔고 있고, 개인들한테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아의 앰버서더식으로 뽑아서 한국에 아마 8분 정도 계실 거예요. 아시아에 한 40분 정도 뽑아서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와인을 판매를 하고 연회비를 받고 초대를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와이너리에도 안 받아요, 손님을. 그러니까 아마 미슐랭에서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탑 소믈리에라든지 이제 와인 평론가 중에 뭐 제법 이제 이름이 있는 분들이 했을 건데, 아마 와이너리 방문 못하는 곳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AF로나 뭐 저희가 수입하는 와인들이 많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1년에 한 번 방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가면 와인들 다 줘야 되니까,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위시브루 같은 거 한 10분 갔다. 그럼 10분 다 따라드리면 반병 이상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비용도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손님을 안 받는데, 아마 프랑스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은 게,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하면 시대에 완전 뒤떨어지는 평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좋은 생산자들도 많이 이제 컬렉팅이 됐는데, 어쨌든 저는 신빙성이 없다. 그래서 저도 수입하는 제품들이 아마 한국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저희가 수입하는 게. 그래서 저희 건 소개만 해드리고 제가 따로 추가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저희 거 좋다고 해봐야 네 거만 좋냐 이런 말을 하시니까 뭐 들어간 것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3grape, 2grape, 1grape, selected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레스토랑을 치면 3스타, 뭐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찾아서 갈 정도로 좋은 레스토랑인 거죠. 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와인도 그런 평가를 받는 거고, 2개 하나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셀렉티드 가겠습니다. 실방바 따요. 예. 막사내고 막사내서 아주 와인 잘 만드는 집입니다. 가성비 괜찮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50불, 60불 대에서는 최고의 선택지 중에 하나입니다. 로제도 맛있고, 한국에서는 제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사서 먹어봐서. 근데 50불 대에서는 막사내 중에는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카메유 띠리에 수입할까 말까 고민했었던 집이거든요. 근데 너무 진해요, 와인. 이게 한국에 수입됐나는 모르겠는데, 뉴욕에 있을 때 처음 테스팅하고 어린애인데 잘 만드네? 그 친구들이 다 추천하더라고요. 근데 먹어봤는데 제 입맛 아니에요. 그래서 수입을 안 했는데,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백도제르베, 와인 잘 만들어요. 네, 줄기도 잘 쓰고 가성비로는 아주 좋습니다. 보이시면 막사네나 뭐 픽상, 저기 제브리 사서 드셔도 좋습니다. 가성비 아주 좋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본노만 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보노아 슈발리에, 본노만의 베이스 치고 최근에 와인 만들기 시작했어요. 나쁘진 않은데 그닥 저는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 없어요, 이 집은. 그 다음에 샬로드맹, 넘어가셔도 좋을 만한 집이고요. 사실은 이 집도 몇 번 테스팅을 했는데 인상적인 느낌은 못 받았습니다. 프리에, 사실 2009년, 10년 빈티지 만들 때만 하더라도 아르망후소에 유일하게 비빌 만큼 와인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네고시앙 비즈니스 하면서 폼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2009년, 10년 아르망후소래 프리에를 드셔보시고 지금 프리에 대해 평가를 해라. 심지어는 제주에 저 친한 동생이 있는데 저한테 접대한다고 서울에 와인을 들고 왔는데 이 집 샹베르탱 들고 왔어요. 2021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날 쓰레기라고 했어요, 와인. 갖다 버리라고. 그러니까 와인 상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마시는 와인도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프리의 퀄리티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집은 드실 거면 도멘 드시고 네고시앙은 안 드시는 걸 추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드실 거면 프리의 매력을 느끼시면 9년이나 10년 드셔보세요. 지금하고는 진짜 토럴리 디퍼런트래요. 이 집도 제가 장마리 때문에 와이너리를 열 몇 번을 갔거든요. 그러면서 배럴 테스팅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2016년 배럴 테스팅하고 딱 실망했거든요. 왜냐면 와인 마시고 작년하고 와인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했는데 그때부터 장마리가 와이너리를 잘 안 지킨다고 하더라고요.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고 차도 포르쉐로 바꾸시고. 네. 정말 좋은 집이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 집 중에 하나예요. 팔레티그 지금 서비스 했었죠? 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으세요? 한국에서는 유명하죠. 그 누가 홀딱 벗고 들어가서 발로 밟고 있는 사진 있어요. 아, 더럽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이 인턴이래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한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네가 욕을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왜 그랬니? 누구니? 하니까 우리 집에 인턴으로 왔는데 재미 삼아서 그냥 사진 하나 찍었는데 그게 약간 어그로를 끌어서 욕을 많이 먹었. 근데 사실 그렇게 와인 다 만들거든요. 깨끗하게 샤워를 하고 들어가서 열심히 바른다고 하십니다. 팔레티그 샹볼에서 파세를 가장 많이 쪼개서 만드는 생산자 중에 한 명이고, 플래그십 와인은 에세조가 있지만 오레뇨가 아주 맛있습니다. 오레뇨가 아주 좋고, 그 다음에 뿌띠몽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클로라루시하고 여러 가지 와인들도 만들고 있는데, 사실 근본은 샹볼이고 이 집에 레카이레라고 해서 모노폴 아닌 모노폴로 만드는 와인이 있는데, 옛날에 채석장이 있던 자리에서 만드는 프리메크루인데 그게 아주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 다음에 유베르니에 좋은 생산자죠. 모레생드에서 오래 만들었고 사실 전통이 있는 생산자고,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조바드 모레이 먹소에 있는데 차라리 앙뚜안 조바가 들어가지 이 집이 왜 들어갔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집 중에 하나고, 안 부아송 먹소에 있는 집인데 사실 저도 이 집 맛있게 먹어본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집 들어가 있는 것도 좀 신기했고, 그 다음에 발로미오 나쁘지는 않은데 이 집도 굉장히 인상적인 집은 아니거든요. 비숑 샤를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는 그렇게 주목할 집들은 없는 것 같아요. 까밀 앤 기욤 부아요 아들이에요. 앙리 부아요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판 싸우고 나와서 차린 거예요. 그것도 심지어는 앙리 부아요 이렇게 먹소 길 따라서 들어가는 입구에 기욤 와이너리가 있고요. 아버지 집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가 회사를 가려면 항상 얘 집을 지나서 지나가야 돼요. 2023은 저희가 수입을 했었는데 저희가 1년 만에 드랍했어요, 이 집은. 어쨌든 와인 괜찮아요. 와인 괜찮았고, 근데 지금은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하는 집이라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계속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피에르 부아송, 꽤 와인 매력적으로 만드는 집 중에 하나이고 가성비 좋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피에르 지라당, 그 다음 피에르 무르이,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인 알렉스 무로이고, 사실 하몬에도 예전보다 폼이 떨어졌는데 셀렉티드에 꼽힐 급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원그레이프는 올라가야 될 집인데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번에 동생이 가진 몽화쉐를 팔았잖아요. 동생이 가진 몽화쉐 0.1헥타가 누구한테 갔냐면 윌리엄 켈리. 윌리엄 켈리가 이제 몽화쉐 하몬에 동생이 가지고 있던 거를 그쪽으로 가져가게 돼서, 사실 하몬에도 저는 원그레이프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는 집입니다. 뱅상댄서 테오가 만들고 있으면서 약간 왼쪽으로 와인이 많이 갔죠. 내추럴스럽게 많이 가긴 했는데 와인 잘 만들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때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실망스러운 거는 와이너리에서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와인인 슈발리에 몽마쉐를 팔았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0.1헥타를 140억, 그때 환율로 140억인가 주고 팔았다니까. 물론 그 돈으로 다른 밭을 사서 열심히 할 수는 있겠지만은 열심히 하겠죠. 뭐 워낙 실력 있는 애니까. 자크카레용이라고 해서 이 집도 꽤 오래된 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클래식한 생산자고 요즘에 오크를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크 터치가 좀 많이 느껴지는 집이라서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생산자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집, 그 토마 콜라르도, 이 집도 사실 왜 들어갔을까 하는 집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뭐 추천될 집은 아니고, 저는 이걸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리스트는 쉬시다. 진짜 많이 못 만들어요. 그렇게 좋은 밭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제발 좀 신경 써서 더 좋은 와인을 만들었으면 하는 집인데 이 집이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알베르쇼.
사실은 제가 뽑은 거의 최악의 생산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포도밭 팔아라고 하겠어요, 딴 사람한테. 저한테 팔 생각 있으면 저 살게요. 제가 사는 게 아니고 저기 대교 그룹에서 사겠죠. 그 정도로 예, 좋은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와인은 정말 못 만드는 부샤. 예. 왜냐면 큰 네고시앙이고, 사실은 레드가 퀄리티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화이트는 수준급으로 아주 잘 만든다. 몽아쉐, 뭐 슈발리에 이런 것들은 뭐 수준급의 와인들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슐렌 모노, 마랑지, 제일 이제 코트디부아르의 최남단에서 만들고 있는 와인이고, 여러분이 오늘 테스팅 하실 겁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와인 중에 하나인데, 알렉스하고 이제 마크 두 형제가 와인을 만드는데 가성비 아주 매력적인 와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니콜라 페로, 알랭그라, 조셉 꼴링, 라푸즈 다 그냥 패스해도 될 만한 집들이라서. 그다음에 여기도 저 사실은 이 집을 저도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이 없어요. 꼬르똥 샤를마뉴를 그렇게, 왜냐면 미국에서 한 70불, 뭐 예를 들어서 좀 싸게 파는 데서는 덤핑 칠 때는 이거 한 70불에 나오고 있어요. 60불에. 꼬르똥 샤를마뉴 60불이면 싸잖아요. 먹어보면 이게 왜 60불에 하는지 알겠구나, 왜 지금까지 안 팔리는지 알겠구나, 그런 집이었거든요. 왜 들어가 있을까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지금 여러분 테스팅하는 이본 클레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마신 코타소, 이거는 한 두세 번 테스팅 했었는데 이 집도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한번 테스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빈티지들은. 라쇼에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거든요. 저도 2020 빈티지 테스팅 했거든요. 저는 수입사니까, 수입사는 가서 테스팅을 하거든요. 저 갔을 때 샤를이 작년에 이제 재밌게 테스팅 해줬어요. 샤를 라쇼 테스팅 하다가 아로나 라쇼 테스팅하고 막 버티칼로 여러 개 섞어서 테스팅해서 했는데, 물론 로마네 생비방이 제일 맛있긴 했는데 그때 21 빈티지까지 테스팅 했었는데 와인 진짜 최근에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엔 나는 누구한테도 와인 까준 적이 없는데 니들이 나를 평가해? 자존심이 좀 스크래치 난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슈를 제기했고, 그래도 무게감이 있는 생산자이기 때문에 미슐랭에서 무시는 못할 거예요. 근데 미슐랭에서 답을 안 내놓는다? 안 그래도 지금 이거에 대한 평가가 많은데 사람들이 좀 더 문제를 삼지 않을까. 이거 하고 이제 샴페인도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뻔해요. RM한테 점수를 굉장히 짜게 해주지 않을까 싶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는 애들도 점수 짜게 줄 거고요. 그러니까 동의는 하나 어느 정도 보면 여러분 동의하는데, 그거예요. 시장의 흐름을 너무 못 읽는 거예요. 지금 최근 와인이 좀 섬세하게 바뀐 집이나 이런 집들은 다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몇 년 사이에 가장 핫한 이슈가 되는 지혜 같은 경우가 빠져 있거든요. 질베르 지혜 같은 경우도 빠져 있고, 그런 생산자도 충분히 셀렉티드에 들어갈 만한 집인데 그런 집도 빠져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레르록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자존심상 이 사람들도 계속 하겠지만은 어쨌든 여기 인스펙터를 저는 불러서 두가피와 아르방소를 같이 놓고 블라인드로 주고 싶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입하는 와인들 설명 쭉 나와 있을 건데, 이 레드 뭐예요? 되게 맛있다. 이본 콜레제예요? 잘생겼죠? 네, 91년생입니다. 키가 저보다 작습니다. 한국에 한번 부를게요. 저하고 공 치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근데 저하고 스케줄이 안 맞아서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연락해서 술 먹으면 한 대여섯 병 먹고 그런 친구예요. 사실은 이 친구도 2015 빈티지부터 와인 만들기 시작했는데 제가 16 빈티지부터 한국 수입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잡아서 사실은 굉장히 친하고 저희가 전 세계 탑5 안에 들어간 수입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가 만약에 샹볼이라 아니면 본도만에 있었으면 아마 샤를라쇼 같은 위치에 있지 않을까. 사실은 베이스가 볼레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 이 친구가 또 생각이 바른 게, 자기는 볼레하고 꼬티드본 포마를 제대로 만들어서 띄우게돼서 포도밭도 인수를 하고, 사실은 정말 대단한 친구예요. 욕심도 강하고, 그리고 와인에 진짜 진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지금 알리고떼가 되게 이슈가 많이 됐죠. 저희 엄청 싸게 팔았는데 9만 얼마에 팔았는데 그게 지금 한 4,500불씩 하니까. 네. 근데 그것도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던데. 잘 만들어요 진짜. 네. 알리고떼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잘 만들어요, 와인. 네. 자, 그럼 원그레이프 한번 보시죠. 지존. 네.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집이 원그레이프인 게 전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누가 인스펙터인지 제가 아르망소하고 듀카페하고 블라인드로 주면서 뭐가 좋아 해보고 싶은 만큼 사실은 이게 내려가면 안 되는 집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신경도 안 쓸 거지만 사실 에리구소 같은 경우에는 시리엘이나 지금 딸인 시리엘로 바뀌면서 이제 이 집도 100% 디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줄기를 좀 섞어 쓰다가 지금 디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최고의 생산자이긴 합니다. 샹베르땡, 클로드베즈, 그 다음에 클로생작 세계 탑 규베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와인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와인 정말 잘 만들어요, 사실은. 이거는 무조건 포도송이 3개로 가야 될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셀러링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2007년인가 2008년도에 이마트에서 이거 2004년 제가 27만 원인가 28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때 DRC 에세조가 얼마 했었냐면 좀 싸게 사면 20만 원 후반대 샀거든요, 한국에서. 그 시절부터 와인을 먹었으니 제가 지금 가격을 보면 저의 연봉은 늘지는 않는데 와인은 샹베르땡은 아무리 저렴하게 드셔도 프랑스 가서 사실은 몇 년 전, 한 4년,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000유로면 드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15년 전까지만 해도 와이너리 출시가가 100유로도 안 넘었어요, 샹베르땡이. 네,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사실. 근데 그만큼 좋은 와인이고, 사실은 저는 뭐 60년대, 64년이라든가 뭐 62년, 59년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85년, 뭐 90년, 96년, 그리고 제가 인생에 하나 꼽는다면 2005. 그래서 샹베르땡 진짜 최고입니다. 다음 클라우드 듀가 잘 만들어요. 최근 좋아지기 시작했고 차라리 전 듀카키보다 듀가가 더 좋거든요. 클라우드 듀가가 더 좋아요. 와인 잘 만들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도 뭐 원그레이브는 충분히 받을 만한 집이고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지브리 샹베르땡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 특히나 이제 샤펠 지존이죠.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잘 만들고 있고 네고시앙 와인들은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와인 중에 좋은 와인이에요. 그 다음에 드니바 샬럿. 예.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크리스탈에 들어와서 이 집 컨택한 게 2013년이거든요. 지금 2026년인가요? 14년째 올로케이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여러 번 소개를 많이 했어요. 이거 와인 정말 잘 만든다고. 샴샹샹베르등부터 진짜 와인 좋다고. 근데 재미난 게 그 와이너리에 편지를 쓰거나 사람들이 오면 한국은 크리스탈 와인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가 와인 공급은 크리스탈에게 했다. 근데 14년째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안 줍니다. 정말 근데 좋아요. 그 형님 곤조가 있으시고요. 약간 숯도 좀 없고 지금 이제 아들 세대로 넘어가거든요. 심지어 이분도 90년인가 92년부터 와인 만들어서 은퇴하셔야 되거든요. 아쉬운 집이에요. 이 집 샴샹베르땡 꼭 드셔보세요. 그리고 지브리 샹베르땡 진짜 맛있습니다. 한 10년, 15년 익은 거 드시면 진짜 짱이에요. 지브리 샹베르땡에서는 탑티어 생산자 중에 한 명이에요. 특히나 샴은 얘보다 잘 만드는 집 없습니다. 진짜 좋아요. 샴샹베르땡은. 근데 아직도 올로케이션 안 준다. 형 전화해봐야겠다. 2023년이 양이 많았잖아요. 제가 연락했거든요. 와이너리 방문도 못했어요. 그래서 한 병도 못 받고 있는 집 중에 하나. 이 집 그리고 꽃드드니 빌라지도 진짜 맛있거든요. 가격 싸고 진짜 가성비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일단 24병 아니면 36병. 처음에 120병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24병까지 떨어졌어요. 24병이라도 잘라.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 샴 3병만 줘. 그렇게 시작을 해보자 했는데 결국은 14년째 기다리고 올해도 배당은 못 받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드로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가성비로 되게 좋은 집이에요. 저는 셀렉티드 정도 생각하는 집인데 이 집 가성비 아주 맛있어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그냥 핫도그하고 피자하고 먹을 때 가끔 먹던 와인인데 가성비 좋은 와인이에요. 셀렉티드 정도 저는 셀러링 안 합니다.
다음 조세보띠. 굉장히 클래식한 생산자고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는 집이죠. 와이너리도 여러 번 갔었고, 근데 사실 이 집은 트레비 비뉴라고 해서 100년이 넘어가는 비에 비뉴들이 많아서 와인이 좋긴 한데 너무 이 집도 강성이에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올드스쿨.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주고 사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진한 스타일의 와인이 아닌가 싶어요. 트라페, 비오디나미로 와인 만들고 폴 클러스터 놓고 가성비 괜찮은 집입니다. 샹베리땡부터 해서 라틀시에 여러 가지를 와인을 만들 건데 와인 좋아요. 괜찮아요. 이 집은 저기 포도 하나 받아도 될 만한 집이고, 그 다음에 보괴, 저기 샹볼에서 돈 많은 형, 뮤지니를 많이 가진. 빌라지보다 그랑크루가 더 많을 거예요, 이 집. 와인 좋습니다. 와인 좋은데 단점은 하나입니다. 20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 집도 아주 빡빡하게 만들기 때문에 디스템인데도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집 따서 드신다면 아무리 어려도 2002년 아니면 99년, 저는 강추하는 게 93. 93은 보이면 무조건 드셔보세요. 90보다도 맛있고 93 진짜 맛있습니다. 약간 변종 중에 하나인데 93 보기의 뮤지니는 꼭 한번 경험해 보시죠. 진짜 좋습니다. 제가 먹어본 보기의 뮤지니 중에는 최고입니다. 93이. 2005년은 뽕따에서 먹었는데 싫어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보기회라고? 이게?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와인메이커 바뀌면서 예전보다는 좀 부드러워지긴 시작했는데 그래도 진한 집이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집 샹볼 뮤지니 퓨메크루라고 나와요. 그거는 이제 뮤지니의 어린 밭에서 나오는 포도로 만드는데 그게 가성비 좀 괜찮고, 근데 어쨌든 시간이 많이 필요한 집입니다. 근데 좋아요. 그 다음에 제슬렛 바루토 샹볼에서 와인 만드는 집인데 그냥 고만고만하게 만드는 집이에요. 그냥 가성비 괜찮고 나쁘지도 않고 그렇게 근데 뛰어나지도 않고 그냥 와인 제법 만드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옛날에 수입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집인데 가격 보고 수입 안 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 이제 수입할 거예요, 한국에. 그 다음에 유드로 노엘라, 샹볼의 베이스를 두고 있고, 샹볼보다는 부조죠. 부조의 베이스를 두고 있는 집인데 지금 세대로 넘으면서 와인 아주 잘 만듭니다. 와인 좋아졌고 최근 2017, 18, 19, 20 다 테스팅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 집은 원그레이프 받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드로 노엘라가 샤를반 캐노비라고 해서 이본 클레제가 이 집에서 인턴십 했었어요. 그러면서 와인 배워가지고 나와서 만들어요. 와인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루이 부아이오. 왜 들어간지 모르는 집 중에 하나기는 합니다. 한 3번? 저도 10번이 안 될 거예요, 이 집. 제가 2010, 좀 찾아보니까 15하고 마지막으로 테스팅한 게 2020이던데 그렇게 제 눈에 띄었던 집은 아니에요. 클로따르 많이 올라갔어요. 예전보다 많이 올라가고 여기 있는 와인메이커가 이제 람브레이로 옮겼죠. 디렉터가 옮기면서. 근데 클로따르 같은 경우에도 잘 만드는 집이고 이 집도 원그레이브는 받아도 되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람브레이 나와 있지만 비운의 모노폴이죠. 클로드 람브레이가 저기 알박기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절대 안 판대요. 어쨌든 람브레이도 사실 와인 잘 만들죠. LVMH한테 넘어가고 나서 더 투자를 많이 하면서 이제 좋은 와인을 만들고 있고, 클로따르에 있던 분이 2018인가 19년에 옮겼어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람브레이도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 문제는 뭐냐? 람브레이 가격이 너무 올랐더라고요, 요새.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 예전에 저 미국에 있을 때 사 먹던 거는 한 200불대였거든요. 지금 미국에서도 한 500불까지도 최근 빈티지는 올랐는데 아무래도 LVMH에서 투자를 그만큼 한 만큼 뽑아내려고 하는 게 있는데 두 집 다 수준급의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제 셀러에 없습니다. 퐁소, 전통적인 강자죠. 근데 사실은 저는 퐁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로렌 퐁소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싶기는 해요. 물론 역사는 오래됐는데 사실 만든 건 로렌 퐁소가 다 만들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렌 퐁소 나왔잖아요. 왜냐면 여기도 좀 다툼이 있었어. 그래서 야 그럼 나가 해서, 왜냐면 본인이 다 만들고 본인이 다 했는데 계속 옆에서 집 배정을 더 해달라니
해서 집안하고 싸우고 혼자서 뛰쳐나간 케이스입니다. 이 집이 여러분 뉴요커 안 쓴다고 하는데 이 집도 엄청 진해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다면 20년 이상 지난, 저도 이 집 마셨던 거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2005년 클로 라루슈가 진짜 좋았는데, 좋긴 한데 쉬라 같다. 그리고 와이너리 가서 배럴 테스팅을 제가 한 5번, 6번 했는데 마셔보면 이거 100% 뉴요커 아닌가? 이 정도로 진해요. 진짜 쉬라 같은 집인데, 어쨌든 와인은 괜찮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샤를라쇼, 아르노라쇼. 예. 2012년에 와이너리에 들어와서 14년부터 이제 본인이 컨트롤하기 시작했고, 17년에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루루하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생산자인데, 와인 아주 잘 만들긴 하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 급의 친구가 한번 질러놨기 때문에 미슐랭에서도 답을 줘야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 샤를라쇼 성격에는 미슐랭에서 레터 오면 바로 공개할 거거든요. 걔 입장에서는. 뭐 너희 집에 뭐 소믈리에로 갔었다 뭐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건데, 어쨌든 그 사람이 매년 그러니까 여기서 미슐랭에서 말하는 지속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계속 뛰어난 퀄리티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그 사람이 매년 온지 바로 샤를라쇼가 체크할 거거든요. 근데 미슐랭에서 답을 못하는 거라면 그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인스펙터가 방문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점수를 줬다? 한두 번 가고 점수 줬다? 그러면 이제 이게 완전 없어지니까. 어쨌든 잘 만든 집이에요. 최근 핫한 생산자 중에 하나고, 앞으로 이제 버건디의 미래를 이끌어갈 생산자입니다. 자, 다음 시판카테야. 사실 이 집도 되게 재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집이고, 사실 지금 이제 2세대로 넘어온 집입니다. 한국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고, 사실 이 집 와인 중에 뭐 로마네 생비방 아주 맛있죠. 로마네 생비방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말콩소라든가 좋은 와인들 많습니다. 샹볼도 있고 본도마네도 있고. 재미난 거는 지금 2011년부터 세바스티앙이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2011년에 아버지 시판카테야 있었는데 아버지고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퇴할 때가 안 된 건데 아버지를 쫓아내고 아들이 눌러 앉아서 와인 만들기 시작했는데, 사실 아버지보다 와인 잘 만들어요. 아들이. 키도 되게 작고 굉장히 얄쌍하고 수염도 많이 기르고 하는 친구인데 와인 잘 만들어요. 세바스티앙. 이 집은 무조건 원그레이프 받아야 될 집 중에 하나입니다. 매혹감이제, 역시 원그레이프 받아야 될 집 중에 하나고, 앙리자이의 수제자 2명 중에 하나죠. 다들 앙리자이의 파리를 많이 하는데 저도 앙리자이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마셔본 사람 중에 한 명일 건데, 사실 자이의 제자 진짜 2명밖에 없어요. 사실 되게 웃긴 게 올리비에 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자이한테 배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후지한테. 자이의 생전에 올리비에 번스타인이 와이너리 온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올리비에 번스타인 양조장의 앙리자이 한번 간 적은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사진을 굉장히 멋지게 하나 찍어놨어요, 뒤에서. 그래서 자이의 와인을 배웠다.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어쨌든 와인 굉장히 잘 만드는데 좀 갈수록 진해지지 않나 싶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 90년대 와인들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리고 자이에가 같이 만든 거는 88년이 마지막이고요. 87년까지 메테아주를 했는데 88년까지는 같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89년도는 수확하는 것만 같이 해주고 나머지는 메오가 다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직접 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을 했었는데,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시면 매혹 가뮤제의 루시브르 88이나 오브릴레 88은 자이에가 만든 거예요. 레이블만 매혹 가뮤제예요. 그래서 꼭 드셔보십시오. 라뚜르 알따라장, 제가 2017년인가 18년에 마지막에 끝냈을 거거든요. 오브릴레 8887 거기서 얼마 했냐면 200유로밖에 안 했어요. 그게 시장가는 2000유로 막 그랬거든요. 1500유로 그랬었는데, 거기서 그래서 갈 때마다 그것만 쏙쏙쏙쏙 빼먹었거든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잘 만드는 생산자입니다. 사실은 뭐 루시브르, 클로드 부조, 에세조, 거기다 크로프랑트까지 아주 좋은 생산자입니다. 다음 샤또 드 라투. 이 집은 클로드 부조밖에 안 만듭니다. 클로드 부조밖에 안 만들고, 현재 지금 세대로 넘어오면서 에드와드로 넘어오면서 와인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고, 이 집의 시그니처가 오마주가 또 있어요. 2가지 큐베가 있는데, 그래서 위 거는 아주 퀄리티 좋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괜찮은 와인입니다. 빼블레, 예. 제가 아주 사랑하는 집입니다. 제 전 직장에서 수입하던 건데, 예. 에르완하고도 지금도 친분이 있지만은 사실 정말 돈 많은 집안이에요. 로버트 파커하고 소송 걸어서 이겨서 로버트 파커를 버건디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92년인가 3년도에 와이너리 간 거예요. 그래서 테스팅을 하고 점수를 아주 좋게 줬거든요. 그때 뭐라고 썼냐면 빼블레에 대해서 DRC나 르루아 정도만이 빼블레보다 좋은 와인을 만들지 그 정도로 좋은 집이라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클로드 베제에다가 극찬을 했고, 근데 1년인가 지나서 똑같은 와인을 테스팅했는데 뭐라고 파커스 와인 내가 와인을 해서 먹던 와인과 전혀 다른 와인이다. 뚜껑이 열린 거죠. 그래서 소송 들어가요. 변호사 상대로 1프랑짜리 소송. 그 소송금 1프랑인데 조건이 뭐였냐면 소송에서 내가 이기면 넌 더 이상 버건디 테스팅하지 마. 그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파커 쫓아내요. 소송에서 이겨서. 그런 집인데 사실 이 집이 거기에다가 이 집이 메인이 아니에요. 이 집의 메인 잡은 떼제베. 떼제베 지분도 가지고 있어요. 진짜 부자예요. 네. 화이트도 잘 만들고 레드도 잘 만들고 저는 정말 좋아하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버나드 모닝. 요새 하입되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전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한 4, 50병을 넘게 테스팅했는데 저는 달기만, 좀 미국 샤르도네 같은 느낌이 강했고 저는 한 번도 감동받은 적이 없는 집입니다. 그래서 저도 안 삽니다. 이 집은 셀렉트도 안 되지 않을까? 셀렉트. 저는 의견이 있으실 뿐인데 저는 사실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 없어요. 진짜. 목소, 뭐 리무장부터해서 여러 가지를 테스팅을 해봤는데 한 번도 맛있게 먹은 적 없어요. 사실은 미국 쪽에 있을 때 이 집이 좀 와인 만진다고 해서 여러 개 샘플로도 사서 테스팅해보고 했는데 그때도 별로였지만 지금도 가끔 지인분들이 뭐 2022년, 20년, 19년 이런 거 따져서 먹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차라리 이거 살 바에는 이거 사서 드세요. 앙리부아이오. 네, 전통의 생산자고 와인 아주 잘 만듭니다.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웠죠. 아들하고 아빠가 싸워서 아들이 와이너리를 차려버렸죠. 그래서 현재 아버지가 다시 와인을 만들고 있고 아마 앙리부아이오가 아들이 2명인데 큰아들이 기욤이고 근데 기욤은 지금 30대 후반이죠. 30대 후반, 30대 초중반 정도 될 거고 지금 둘째 아들이 중학생인가 그래요. 고등학생인가. 나이 차가 꽤 나요. 그래서 물려주질 못하고 있는데 지금 컨디션이 재미난 게 앙리부아이오를 받을 거면 기욤부아이오를 수입하면 안 돼요. 앙리가 그렇게 정했어요. 아들놈 와인 팔아주는 순간 나하고는 와인 끝이다. 그렇게 해서 재미난 게 전 세계 수입사가 다 다릅니다. 와인 좋아요. 사실은 화이트가 훨씬 더 좋긴 하죠. 꼬르똥 샤르마뉴나 바따르나 뭐 몽알샤나 레드도 사실 본마 같은 것도 수준급이고 와인은 좋습니다. 근데 이집도 원그레이프 저도 뭐 인정이고 저도 사실은 셀러링 하고 있는 중에 와인 옛날에 진짜 잘 만들었어요. 2004년, 5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꼬르똥 샤르마뉴 경매 받았던 게 매그넘이 한 200불 했었고 제로보암이 500불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엄청 가격도 좋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플리니 프레메크루나 목소 같은 거 아주 잘 만드는 집 중에 하나예요. 가성비로는 최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앙리부아이오. 앙리제르망 사실 재미난 집인데 한국에 수입도 없어요. 지금 이 집도 저도 기다리고 있는 집인데 사실 제 기억으로 치면 2013년이에요. 2013년에 저희가 매출 7억 할 때거든요. 2012년에 매출 7억 하고 제가 13년에 들어왔는데 그때 프랑스 출장 갔다가 수입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결정을 한 게 뭐냐면 앙리제르망도 되게 맛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르노앙뜨도 되게 수입하고 싶었고 그래서 아르노앙뜨랑 앙리제르망이랑 2개 블라인드로 놓고 블라인드 테스팅 했거든요. 그래서 아르노앙뜨가 좋아서 아르노앙뜨 수입한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집이에요. 근데 한국에는 수입 안 되고 현재 저희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만드는 집인데 이 집도 약간 프로목스 이슈는 조금씩은 있는데 뭐 목소 페리에라든가 아주 와인 좋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장마 쿨로. 예. 이 집은 2개 가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와인 사실 좋은 집이에요. 굉장히 퓨어한 샤르도네의 끝을 보여주는 집이고 사실 앙뜨가 나오기 전에는
목소의 3대 천왕이었죠. 근데 지금 앙뜨가 나오면서 많이 밀렸죠. 좀 내려갔는데 영감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돼서 아들이 아마 이제 만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와인 굉장히 좋아요, 이 집도. 이 집도 여러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슈발리에 몽라샤하고 꼬르통시아노 네골샹으로 만들거든요. 그것까지도 와인 아주 좋았습니다. 뱅상지라당. 예. 저 와이너리 주인이 떠난 집이거든요, 사실. 정확한 100% 팩트 체크를 제가 안 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어쨌든 와이너리를 팔 수밖에 없어서 뱅상지라당이 와이너리를 판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름으로 와이너리를 만든 게 PVG고요. 그 돈으로 아들 거를 만들어준 거고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먼저 방문했었어요. 제일 먼저 테스팅했었고 근데 제가 그래서 저기 PVG는 항상 무시하는 경향인데 화이트는 예전보다는 와인 잘 만들었는데 제가 와이너리 갔을 때 양조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를 했었거든요. 저기 아들한테.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밭도나주 언제 했냐, 몇 번 했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에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뱅상지라당이 자기 이름으로는 더 이상 와인 못 만들어요. 그러면서 와이너리 판 거예요. 근데 뭐 꽤 괜찮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는 집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드시는 게 몽띠리입니다. 본래의 아주 잘 만드는 생산자 중에 한 명이죠. 몽띠유는 이제 본래에서 와인을 만들고 사실은 위베르 아버지가 와이너리 근간을 다지고 지금 에티엔이 발전을 시켜놓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에서 라심 만들고 그 다음에 홋카이도에서 지금 몽띠유 와인이 나오는데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구하기 정말 빡셉니다. 저희도 배정 받으려고 하는데 다른 거 더 팔면 주겠대요. 그래서 다른 거 더 팔아야 돼요. 제가 진짜 와이너리에서 방문했다가 피노누아는 한 병 사고 싶어서 얘가 가르쳐주는 와인샵을 5군데를 다 돌았거든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팔렸다고. 들어온 날 다 나갔다고.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요새 타카이코하고 이 집하고 유이하고 세 집이 사실은 제일 인기 많은 집 중에 하나인데 기회 되면 한번 드셔보십시오. 맛있습니다. 자, 다음 본래의 지존입니다. 이 집이 왜 하나일까 싶습니다. 저는 최소 2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고의 생산자 중에 하나고 본래가 지닌 우아함의 끝을 보여주는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본래에서는 올드 제너레이션 중에서는 최고의 생산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한 2-3병 있어요. 잘 만드는 집이에요. 라파라주 역시 본래인데 사실 이 집은 그냥 셀렉티드 정도 수준인데 왜 올라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의외의 생산자가 그 로블레 모노예요. 저는 이 집도 왜 들어가 있나 이해가 안 가는 집인데 가성비로는 괜찮은데 원까지 받아야 되나 하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룰루 네고시앙 비즈니스 전문으로 하는 친구죠. 와인 굉장히 잘 만들고요. 열심히 만들고 있고 원래 하나 정도 수준 딱 만드는 집이에요. 와인 잘 만들어요. 본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와인들을 만드는데 포도를 사서 만드는데 와인 꽤 잘 만드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조셉 드루앙 네고시앙 비즈니스를 하지만 아주 잘 만드는 집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빼블레하고 쌍벽을 이루는 퀄리티로 치면 쌍벽을 이루는 집 중에 하나이고 지금 이제 보스죠. 보스가 와인메이커 겸 이제 일을 하면서 아주 좋은 평가를 받는 집 중에 하나고 사실 도멘 와인들은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몽아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맛있죠. 플리니 사이드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을걸요. 마르키스테 라로쉐 돼 있는 이 파트가 다 저 집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좋은 생산자 중에 한 명입니다. 다음 루이자도 사이즈로 치면 대장이죠. 사실은 이 집은 이제 그 자크 라디에가 와인 만들 때가 전설이었고요. 그 메이커가 전설적인 메이커라고 하는데 와인 퀄리티는 그에 미치지는 사실 못했어요. 근데 최근 폼이 아주 잘 올라온 집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아주 잘 만들기 시작하고 뭐 이 집 같은 경우에도 좋은 밭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몽아쉐라든지 뭐 골동 샬마뉴 그 다음에 이 집이 가지고 있는 밭 중에 몽아쉐 바로 옆에 있는 드모아젤이라고 있죠. 저 밭에서 루이자도가 와인 슈발리에 만드는데 진짜 맛있어요. 2집만 딱 만들어요. 이 집하고 부샤하고. 근데 그거는 드셔볼 만 하세요. 기회 되시면 드셔보시고요. 원래 워낙 큰 집이고 근데
퀄리티 컨트롤을 요즘에는 아주 잘해서 잘 만드는 집이라고 저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피에르 클레임 로레이, 예, 잘 만드는데 요새 조금 전 달더라고요. 그게 기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네, 아주 잘 만드는 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마크 콜라인, 생또방에 있는 집인데 사실 이 집도 셀렉티드 정도 받으면 되는 집이지 그레이프까지 받을 집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 다음에 앙리엔 질 부숑이라고 해서 이제 생로망에 있는 집인데 저는 유일하게 이거 테스팅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어요. 이 집에 대해서는. 생로망이니까 싸겠죠? 사실 생또방보다 더 들어가 있거든요. 생로망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집이 누굴까요, 여러분? 옥시드레스 아니거든요. 사실 이쪽에서는 잘 만드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생로망이 더 더워지면 퀄리티가 더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어쨌든 뭐. 자, 그 다음에 두 개예요. 두 개는